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선거대책위원회 진용을 갖추며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산하 정부혁신제도 개선위원회를 대전에서 출범했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50명의 청년 특보를 임명하며 조직화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박연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학 축제철을 맞아 청년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앙당 산하 정부혁신제도 개선위원회도 대전에서 출범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간 국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위원회가 행정의 방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수도 시대에 맞는 정부 조직의 어떤 기능과 역할, 이런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부처 조정 문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제시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장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유성 5일장을 찾았습니다. 과학계 연구개발 공약부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망 등 김문수 후보의 충청 공약을 내세우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50명에 달하는 청년 특보를 임명하고 젊은 패기로 선거판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전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전국적인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며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한 분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 대선에 참여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뒤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지역 정가의 움직임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대전시 신탄진동 석봉초 인근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되는 등 지난 16일 이후 대전에서 8건의 선거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안시 신방동의 한 아파트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구멍이 뚫리는 등 지난 주말 사이 천안과 태안에서 4건의 벽보 훼손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명의 날입니다. 발명하면 뛰어난 기술로 탄생한 최첨단 기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빵의 제조 기법 같은 일상 속 발명도 얼마든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현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전의 대표 명소가 된 유명 빵집 성심당은 지난해 영업이익에서도 프랜차이즈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대전에 놀러 온 김에 한번 와봤고요. 그래서 성심당에 와야만 살 수 있는 소보로, 튀김 소보로, 고구마 소보로, 초코 소보로가 있어서 그냥 한번 궁금해서 사러 왔어요.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오직 성심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빵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누적 판매량이 1억 개가 넘는 튀김 소보로는 2012년에, 부추와 햄을 넣은 판타롱 부추빵은 2013년에 특허가 등록돼 함부로 따라서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성심당 브랜드나 대표 상품의 이미지 등 43건이 상표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고유 브랜드, 디자인, 자산권에 대한 보호거든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우리가 디자인하고 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 법적 제재가 없으면 약간은 무분별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허하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식 제조법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특허 출원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빵이나 반죽 분야 특허 출원 동향을 보면 특허 출원 수가 10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발명이 중요한 혁신이 되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주요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발명을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도 특허와 상표로 보호받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조명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독립자금 마련에 일생을 바친 애국지사 민충기 선생의 행적을 짚어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가 본격화된 1921년 10월 18일, 민충기라는 이름 석자가 한 석간신문에 등장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파견원으로 전국 각지에서 군자금을 모으며 부자와 양반들을 협박하다 대구 화옥여관에서 붙잡혔다는 내용이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1888년 대전 회덕군수의 아들로 태어나 광산업으로 부를 쌓은 재력가였던 민충기 선생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재산을 처분하고 중국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이던 이시영 선생을 만나 현재로 치면 수십억 원 상당인 군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태평양 평화회의 참석 자금 마련을 위해 임시정부 파견원 신분으로 국내에 잠입했고 독립공채를 발행해 전국의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객출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 일제에 붙잡힌 민 선생은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며 함흥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혹독한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된 뒤에는 독립의지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형무소에서 가혹한 옥살이를 마친 뒤에도 독립을 위한 군자금 모집에 나섰던 민충기 선생. 일본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이곳 청주 일회여관에서 자결하며 44살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고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체포 이후 5년형의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감옥을 나오고 나서도 이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이제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독립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선택한 민충기 선생의 행적은 지도층 의무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신속한 절차 이행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열린 도정 주요 현안 점검회의에서 오는 7월까지 시군 공청회를 마치고 8월 중 국회에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겠다며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의회 간 논의를 확대하고 체육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이스트 연구진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자폐 아동의 대화를 돕는 앱을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블릿을 앞에 두고 엄마가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 하주 오늘 뭐 하는 날일까? 엄마의 질문에 화면에 다양한 그림 카드가 뜨자 아이는 단번에 놀이터를 고릅니다. 놀이터에서 그네 탈까? 말로는 어렵지만 앱을 이용하면 이처럼 일상적인 의사 표시는 가능합니다. 자폐 아동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앱입니다. 많은 걸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벽에다가 얘기를 하는 느낌이었으면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느낌. 가장 큰 장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기능입니다. 부모의 질문에 따라 주제와 행동, 감정 부문에서 인공지능이 그림 카드를 추천하고 아이가 카드를 선택하면 관련 있는 다른 카드를 띄워주며 표현을 돕습니다. 부모에게도 상황에 맞는 질문을 추천해줘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파악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이라든지 있을 수 있을 법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생성을 해줍니다. 실제 자폐 아동을 키우는 가정 11곳이 개발에 참여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AI가 소통의 촉매가 되어서 신경다양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또는 또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진은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큰 최소발화 아동을 돕기 위해 앱의 실제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대전과 천안에 이어 세종에서도 정당 당직자를 사칭한 허위 예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17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식당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해
와인 수백만 원어치를 주문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수상함을 느낀 업주가 의원실에 확인을 거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당은 하루 전인 16일에도 조치원의 한 인쇄업체에 대선 후보 홍보물 대량 의뢰가 들어왔다며 정당이나 후보를 사칭한 허위 주문에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